그날 밤 아버지는 손에 봉투를 꼭 쥔 채로 쓰러지셨습니다. 119가 오기 전까지 30분 동안 저는 그 봉투가 뭔지도 모른 채 아버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든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지난 10년간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둔 가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10년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신 것처럼 변하셨거든요. 용돈도 주지 않으시고 명절에 드리는 용돈 봉투도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생신 선물까지 거부하셨습니다. 돈 쓸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주려고 하느냐. 내 돈 아껴서 애 교육비에 써라.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처음에는 아버지가 검소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서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 추석에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아버지께 30만 원이 든 봉투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봉투를 도로 제게 밀어내시더라고요. 이런 거 받을 수 없다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식들한테 관심이 없구나.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마음을 닫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드렸지만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부디 자주 갈 필요 없다고 말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 손에 쥐어져 있던 그 봉투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사실 아버지와의 갈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아버지도 병원비며 간병비며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돈도 받아주셨거든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빈소 운영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제가 한 달에 20만 원씩 용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 월급으로 내 식구 먹여 살리기도 바쁠 텐데 왜 나한테까지 신경 쓰려고 하느냐.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어머니 보험금도 있으니까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아버지 집에 가보면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김치 한 통, 달걀 몇 개, 오래된 반찬들. 아버지, 뭐 사드릴 게 없어요? 좋은 고기라도 사다 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먹는 게 편하다. 아내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신 거야? 설마 다른 여자분이라도 생기신 건 아니겠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떠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낌새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냥 혼자서 TV 보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집에서 책 읽으시고
그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작년 설날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딸아이와 함께 세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지가 세배돈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딸이 깍듯하게 절을 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래, 건강하게 자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딸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민망했어요. 나중에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아버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세요? 무슨 소리냐, 나는 괜찮다. 그럼 왜 새아딸 이름한테 세배돈을? 애가 너무 어려서 돈의 가치를 모른다. 차라리 너희가 그 돈으로 책이라도 사주는 게 낫겠다. 그때부터 정말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작년 어버이날에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칠순을 넘기신 아버지께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시라고 50만 원을 드렸는데 아버지는 그 돈을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돈이 없다고 했냐? 네가 나를 거지로 보느냐? 나는 아직 건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너무 이상해. 보통 부모들은 자식들이 주는 용돈을 고마워하지 않아?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나? 아니면 아버지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었나?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 봤어요. 형,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괜찮던데?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별일 없더라. 형한테는 용돈 받으세요? 아니, 나한테도 받지 않으려고 해.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형은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식을 되찾으신 후 저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병원 첫째 날 아침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민수야, 내가 화낸 거. 아버지가 이해한다. 아버지도 표현을 잘못했나 보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줄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매달 20만 원씩 준다고 할 때 아버지는 정말 고마웠다. 하지만 너희 집 사정을 생각하니까 받을 수가 없더라. 새야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다면서? 내가 회사에서 야근까지 하면서 번 돈인데 어떻게 받겠냐? 추석에 30만 원 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돈이면 새야 겨울옷도 사주고 너희 부부 외식도 할 수 있잖니. 아버지는 연금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집도 있고 큰 돈 쓸 일도 없고. 특히 작년 어버이날에 50만 원 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네가 그 돈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건강검진 받는 비용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했다. 내가 주는 돈을 그냥 거절만 하지 말고 나중에 너희가 정말 힘들 때 돌려주자고. 새아가 대학 갈 때쯤 되면 등록금도 많이 들 테고 너희도 나이 들면 아프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봉투에 모아뒀던 거다.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이 거의 300만 원 정도 될 거야. 새아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은 될 것 같던데?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하다고 그러냐. 아버지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아버지도 네가 서운해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하면 네가 더 억지로 돈을 주려고 할 것 같아서. 그때 형도 병실에 와 있었는데 형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우리 형제가 너무 철없었네요. 너희들이 철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설명을 잘못했지. 앞으로는 이런 오해 없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그날 오후 아내와 딸도 병문안을 왔어요. 딸이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럼 이제 아빠 용돈 받으실 거예요?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응, 이제 할아버지가 받을게. 대신 할아버지가 세아 용돈도 줄 거야. 정말요? 와, 할아버지 최고. 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에서 5일 정도 계시다가 퇴원하시던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와라. 아버지가 직접 밥해서 먹여줄게. 네, 아버지. 꼭 갈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 더 부탁이 있는데. 네, 뭐든 말씀하세요. 어머니 기일 때는 꼭 함께 절 받자. 어머니도 우리가 화해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희 부자가 이렇게 오해하고 지낸 걸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퇴원하시는 길에 아버지 집에 들렀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어머니 맛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요리 언제 배우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했지. 너희들 올 때 해주고 싶어서 말이야. 아,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요리도 배우고 계셨구나. 제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아버지께 자주 안부 인사드리자. 그럼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너무 소홀했어. 딸도 아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다음 주말에도 갈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화해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 댁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요리 실력이 늘으셔서 이제는 불고기, 된장찌개, 심지어 잡채까지 맛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유튜브에서 배운 보람이 있네. 다음 주에는 갈비찜에 도전해볼까? 딸 세아는 이제 할아버지와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 시험에서 수학 90점 받았어요. 우리 세아가 최고네. 할아버지가 피자 사줄게. 와, 할아버지 최고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난달에는 아버지 칠순 잔치를 제대로 해드렸어요. 친척들과 동네 이웃분들을 모두 모셔서 큰 음식점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거 왜 하냐고 하시면서도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그날 아버지가 하신 인사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아들과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아들이 서운해했는데 앞으로는 솔직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아버지께 용돈도 자연스럽게 드리고 아버지도 기꺼이 받으세요. 민수야, 고맙다. 이번 달에는 세아 학용품 사는데 보탤게. 네, 아버지.
아버지도 몸보신 하시는데 쓰세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당신 용돈은 별로 안 쓰시고 대부분 저희를 위해 쓰시더라고요. 새아 선물 사주시고 저희 부부 외식비 주시고 정말 끝까지 자식 생각만 하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둘이서 처음으로 술을 마셨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뭘 자꾸 죄송하다고 그래. 아버지도 미안했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 우리 민수는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다라고 하셨지. 아버지도 그게 걱정돼서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게 낫겠다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가족끼리는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가족끼리는 절대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저는 아버지가 저를 멀리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너무 사랑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신 거였는데 말이에요. 둘째, 서로 다른 세대의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아버지 세대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걸 몰라서 아버지의 진심을 놓쳤던 거죠. 셋째,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만약 아버지가 처음부터 너희를 위해 모아두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셨겠지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쓰러지시면서도 그 봉투를 놓지 않으셨던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부모님과 비슷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거절하신다고 해서 정말로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아버지 왜 받지 않으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부모님도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저처럼 오해하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인사라도 드려보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고 저희 가족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도 나가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시고 무엇보다 손녀 세아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하세요. 할아버지, 저 커서 의사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세아가 의사 되면 할아버지 아플 때 고쳐줄 거야? 네, 할아버지는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다 행복해집니다. 그날 아버지가 쓰러지시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아버지의 진심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사건이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